저는 개인적으로 포토샵의 꽃은 레이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포토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란 층이란 뜻입니다.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를 통해 편집 과정과 요소들을 층층이 나눠 쌓아 올리면서 각각의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포토샵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가 한 장 있습니다. 레이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본 도형 이미지인데요. 회색 배경에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도형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사실 이 이미지는 총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 위에 네모, 동그라미, 세모 레이어가 순차적으로 층층이 쌓여있는 구성입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하나하나의 레이어들이 쌓여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종합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형들 중 가장 밑에 깔려있는 네모 레이어를 맨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도형들의 일부 가려졌던 네모 형태가 온전히 보이면서 네모 밑으로 다른 도형들이 가려지게 됩니다. 또 맨 위에 올라온 네모 레이어를 회색 배경 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배경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레이어가 삭제된 게 아니라 존재하지만 가려져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감이 조금 오시나요? 레이어에 다양한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 작업을 레이어 패널에서 하게 됩니다. 레이어 패널은 기본적으로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에 가장 많이 해주는 작업 중 하나는 레이어를 똑같이 복사해주는 겁니다. 레이어를 마우스로 끌어다 레이어 패널 하단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면 레이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J로도 복사가 됩니다. 똑같은 카피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죠? 근데 이미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복사된 레이어가 기존 레이어 바로 위에 겹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동 툴을 이용해 레이어를 옮겨주면 복사된 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동 툴로 레이어를 이동시킬 때 이동 툴 옵션 바에서 오토 셀렉을 체크해주면 이미지에서 클릭하는 개체의 레이어가 바로 선택이 돼서 직관적으로 선택하여 이동 가능합니다. 레이어를 삭제하고 싶다면 지우고 싶은 레이어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간단하게 딜리트 키를 눌러주거나 레이어 패널 하단 휴지통 모양 아이콘으로 끌어다 놓으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병합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복수 선택해주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머지 레이어를 눌러주거나 단축키 컨트롤 E를 누르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집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레이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리네임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간단하게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레이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 그룹으로 묶어주고 싶은 레이어들을 복수 선택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그룹 아이콘을 눌러주거나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핑해줍니다. 그럼 하나의 그룹 안에 선택했던 레이어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룹 옆에 화살표를 눌러 펼치거나 접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룹의 이름을 도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레이어가 묶인 그룹 단위로 이동해줄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꿔주고 확대, 축소 등이 가능합니다. 또 특정 레이어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룹 안으로 넣어주거나 빼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제 사진을 통해 레이어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레이어를 레이어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면 보이지 않고 다시 켜면 보이게 됩니다. 가장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제외하고 우선 눈을 꺼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오면 가장 먼저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원본이 되는 배경 레이어이기 때문에 자물쇠로 잠겨져 이동이 안되고 변형이 불가하고 레이어 순서를 변경해줄 수도 없으며 투명도 조절도 불가합니다. 사진을 편집할 때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는 어떠한 작업을 따로 하지 않고 이 레이어 위로 차곡차곡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배경으로 쓰지 않고 일반 픽셀 레이어나 스마트 오젝트 레이어로 사용하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레이어 프롬 백그라운드를 선택해주거나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해줍니다. 다음으로 픽셀 레이어인데요. 해당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복사한 레이어입니다. 일반 레이어는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픽셀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작업 문서의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픽셀 레이어에 직접 편집을 하게 되면 정보 손실이 발생되어 품질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나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속성 창을 통해서 변형과 정렬, 배경 제거와 피사체 선택 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제너레이티브 레이어입니다. 생성형 채우기를 통해 만들어낸 이미지 요소로 구성되는 레이어입니다. 제가 돛담배를 생성형 채우기로 만들었는데요. 속성 창에서 다른 요소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알아왔던 그룹 레이어를 만들어 돛담배 레이어 2개를 넣어줬고요. 다음으로 고급 개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는 썸네일에 문서 모양의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여러 특성 중 대표적으로 여러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는 비행기 레이어인데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가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따로 열리게 되고 여기서 수정하고 저장하면 작업하고 있는 문서에 적용이 됩니다. 또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의 필터 효과를 적용하면 스마트 필터가 생성되어 비파괴적으로 편집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연결된 고급 개체 링크드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는 외부 파일과 연결되어 소스 파일이 바뀌면 업데이트되는 레이어입니다. 공동 작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속성 창을 보면 원본 파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에딧 컨텐츠를 누르면 원본 소스 파일을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라고도 부르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조정할 때 사용해주는 레이어입니다. 어드저스먼트 패널에서 활성화시켜주거나 레이어 패널 하단 어드저스먼트 아이콘을 눌러 활성화시켜줍니다. 대표적으로 레벨과 커브와 같은 밝기 조정 레이어와 컬러를 조정해주는 컬러 밸런스, 휴 세츄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각 조정 레이어의 세부 설정은 속성 창에서 하게 됩니다.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는 그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적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레이어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에만 적용해주고 싶다면 속성창 하단에 아이콘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레이어의 아래로 향하는 모양이 생기면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어 바로 밑에 있는 비행기 레이어에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형 레이어입니다. 툴바에서 여러 도형 도구를 이용해 활성화해줍니다. 속성을 통해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고 색상과 윤곽선 설정 등을 해줍니다. 타입 레이어는 텍스트 레이어인데요. 타입 도구로 생성한 텍스트를 관리해주는 레이어입니다. 속성에서 폰트와 문단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편집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비디오와 3D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레이어들을 관리하는 레이어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패널의 하단부터 살펴보면 레이어 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레이어를 복수 선택하고 연결해주면 레이어 옆에 연결 모양이 생기면서 이동과 변형을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링크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해제됩니다. 그 옆에 레이어 스타일 버튼이 있는데요. 윤곽선과 그림자와 같은 레이어 효과를 적용합니다. 선택하면 세부 설정 창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도형의 하얀 윤곽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해당 레이어 아래로 적용된 효과가 나열되고 효과를 다시 더블 클릭하여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 우측 끝 화살표를 눌러 숨기거나 펼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옆에 아이콘을 눌러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 특정 레이어의 일부분을 가려서 부분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의 기능을 이용해 특정 효과를 이미지에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합성도 해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우측으로 나열되는 버튼들은 앞서 설명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그룹, 새 레이어 추가, 레이어 삭제 버튼입니다. 패널 상단에는 레이어 필터가 있는데요. 레이어 종류, 이름, 효과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조건에 맞는 레이어들을 필터링하여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필터 유형을 이름으로 선택하고 레이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레이어 이름 중에 레이어가 들어있는 레이어들만 모아 보여줍니다. 그러는 동시에 필터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빨간색으로 표시해줍니다. 이 빨간 활성화 버튼을 다시 누르면 필터가 해제됩니다.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설정해줄 수도 있는데요. 해당 레이어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와 혼합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퍼시티와 P를 사용해서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퍼시티를 낮추면 레이어 전체의 투명도가 조절되고 필을 낮추면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제외한 레이어 내용의 투명도가 조절됩니다. 레이어 잠금 기능을 활성화하면 레이어에 브러쉬칠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동과 변형을 못하게 막는 등의 잠금을 해줄 수 있습니다. 활성화되면 레이어 옆에 자물쇠 표시가 나타납니다. 추가적으로 레이어 썸네일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썸네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레이어를 컬러로 표시하여 컬러 라벨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 있고 메뉴바에 레이어 메뉴에서도 설정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토샵 레이어의 개념과 종류, 각 레이어의 특징과 레이어 패널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약 10분 동안의 영상을 통해 막연했던 레이어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